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겉보기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판이 바뀌는 신호인데? 싶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가 몇몇 알트코인 선물을 추가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카르다노, 우리가 ADA라고 부르는 거요. 그리고 체인링크, LN키, 스텔라, XLM. 딱 이 세 가지에 대한 선물 상품 출시 계획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내가 가진 코인에 호재 떴다. 가격 오르겠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저희가 주목하려는 건 그런 단기적인 가격 시그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건 가격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뉴스라는 거.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거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이 알트코인을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그들의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거든요. 비유를 아주 잘해주셨네요. 네, 마치 예전에는 비포장도로밖에 없던 곳에 갑자기 체계적인 고속도로랑 교통신호 등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 아주 중요하죠. 그럼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히 해볼까요? CME, 그러니까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나온 발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파생 상품 거래소잖아요, CME가. 여기서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 이 세 알트코인에 대한 선물 계약을 2026년 2월 9일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6년이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여놨어요. Pending Regulatory Review. 그거요. 네. 즉, 규제 당국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100% 확정은 아니라는 거네요. 근데도 CME 같은 거대 기관이 공식 발표까지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근데 이 발표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디테일은 따로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상품의 사이즈입니다. 단순히 선물 상품 하나를 내놓는 게 아니고요. 표준, 그러니까 라지 계약이랑 마이크로 계약,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열쇠입니다. 마이크로 계약.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선물에도 이미 마이크로 상품이 있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 신규 알트코인 상품에 아예 처음부터 마이크로 계약을 포함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서 카르다노, ADA의 경우 표준 계약은 한 번에 10만 개를 거래해야 하거든요. 10만 개요. 꽤 크네요. 네. 근데 마이크로 계약은 10,000개 단위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체인링크, 링크도 표준은 5,000개인데 마이크로는 250개 단위로 나뉘고요. 계약 규모가 훨씬 작아지니까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CME가 단순히 수십조 원 굴리는 초대형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만 보고 이 시장을 설계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더 작은 규모의 참여자들, 예를 들면 중형 자산운용사나 개인 고액자산가들을 고객으로 둔 브로커들. 그런 쪽까지. 네, 심지어는 실제 크립토 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해저들까지 모두 이 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인 거죠. 한마디로 기관 시장의 대중화, 이걸 노린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시장의 대중화. 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단순히 상품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참여자의 저변 자치를 넓히려는 큰 그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왜 하필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였을까요? 이 조합이 언뜻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시총 순서도 아니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코인들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뉴스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엔 왜 이세지? 하고 고개를 좀 갸웃했거든요. 하지만 기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만점에서 보면 이 세 코인이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에요. 무작위로 고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인프라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로 구성된 일종의 기관용 스타터팩 같은 개념입니다. 인프라 섹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카르다노, ADA는 뭘까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대표적인 L1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이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마치 IT 산업에 투자할 때 운영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애플의 iOS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체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그 플랫폼 레이어에 대한 투자죠. 아, 플랫폼이라는 섹터의 대표 주자로 카르다노를 선택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체인링크는 어떤 역할인가요? 체인링크, 엘링크는 블록체인 금융, 즉 디파이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 바로 오라클 혹은 데이터 레이어를 상징합니다. 블록체인 바깥의 현실 세계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네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의 주식 가격이나 날씨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려면 반드시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금융 인프라의 상하수도나 통신망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이 쓸 데이터로 공급해주는 역할. 그림이 그려지네요. 마지막으로 스텔라, XLM은요? 스텔라, XLM은 전통적으로 결제와 송금이라는 내러티브라 아주 강한 프로젝트죠. 특히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싸게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돈이 오고 가는 결제 레일 섹터를 대표합니다. 마치 비자나 스위프트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관점이죠. 아,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플랫폼 ADA, 데이터 링크, 그리고 결제 XLM.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이라는 막연한 덩어리가 아니라 크립토 시장은 플랫폼, 데이터, 결제 같은 여러 산업 섹터로 구성되어 있구나. 우리는 각 섹터별로 나눠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일종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CME는 기관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시장의 주요 섹터들이니까 이 상품들을 활용해서 당신들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코인 몇 개를 상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을 분석하는 틀 자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판을 짜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선물은 보통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위험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잖아요. 왜 기관들에게는 이게 필수적인 운영 도구가 되는 걸까요? 그냥 선물 코인을 사면 될 텐데 왜 굳이 복잡한 선물 상품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인식의 차이가 개인과 기관을 가르는 가장 큰 지점 중 하나입니다. 기관에게 선물은 투기적 베팅 수단이라기보다 거대한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능을 가진 정밀 도구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핵심 기능이요? 첫째는 단연 해지, 즉 위험 회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어치의 현물 코인을 보유한 펀드 매니저라고요. 시장이 급락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입게 되겠죠. 이때 CME 같은 규제받는 시장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딱 잡아두면 현물 가격이 떨어져도 선물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서 전체적인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금융보험인 셈이죠. 아, 보험이요? 네, 변동성이 큰 자산을 다룰 때 이게 없으면 아예 대규모 투자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안전장치군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자본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의 시장 누출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물은 사려면 100억 원 현금이 전부 묶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은 증거금, 예를 들어 한 20억 원만 내고도 100억 원어치의 포지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억 원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으니 같은 자본으로 훨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계약은 이 자본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지렛대 역할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가격 발견,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기관들이 CM이라는 공신력 있는 단일 시장에 모여서 거래를 하면 거기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당 자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 즉 벤치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DA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합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입니다. 해지, 자본 효율성, 가격 발견, 기관들이 왜 그렇게 선물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제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이 저희 쇼의 핵심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봐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활용점정입니다. 이 모든 정교한 금융 인프라가 돌아가려면 그 밑단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고 결제해주는 돈이 필요하겠죠. 크립토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가치가 고정된 코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관용 시장의 결제 통화이자 증거금이며 모든 거래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유닛 오브 어카운트죠. 시장의 혈액과 같은 존재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혈액이죠. CME가 만든 선불시장이라는 거대한 몸에 피를 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ME의 선물 상품들은 CME CF 레퍼런스 레이트처럼 규제 친화적으로 설계된 가격 지수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현물 거래소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든 표준 가격을 쓴다는 거죠. 또 BTIC라고 기관들만 사용하는 대량 매매 기법도 이런 알트코인들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최종적인 정산과 가치 이동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한쪽에는 24시간 정신없이 돌아가는 크립토 현물 시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CME를 통해 규제와 표준이 적용되는 파생상품 시장이 있는 거네요. 이 둘 사이의 다리가 점점 더 튼튼하게 놓이고 있고 그 다리 위를 오가는 트럭에 실린 화물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결국 크립토 시장이 단순한 코인판을 넘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닮은 금융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CME가 이번 발표에서 직접 자랑한 수치인데요. 2025년 크립토 선물하고 옵션 시장의 규모입니다. 아, 실제로 기관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데이터군요. 궁금한데요. 평균 1일 거래 계약수가 27만 8천 계약이 넘습니다. 이걸 명목 가치, 그러니까 계약된 코인의 실제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하루에요? 하루에 16조 원이라고요? 이건 뭐 웬만한 국가의 주식시장 하루 거래 대금과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산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총 계약의 술, 즉 미결제 약정 OI는 명목 가치로 무려 264억 달러, 하나로 36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자본이 이 시장에 상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데이터로 확인하니까 이 시장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번 ADA, 링크, XLM 선물 출시는 아무것도 없는 호어벌판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루에 수십조 원의 차량이 쌩쌩 달리는 기관 전용 고속도로에 새로운 차선을 몇 개 더 내는 것과 같아요. 기존의 막대한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차선으로 흘러들어올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청취자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CME의 이번 알트코인 선물 출시 계획은 개별 코인의 가격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알트코인 시장을 체계적인 산업 섹터로 나누어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서막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화와 구조적 변화,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라는 것도 결국 이런 식으로 규제된 시장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해지, 가격 발견 인프라가 계속 넓어지면서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언어와 문법이 크립토 시장에 이식되고 두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과정. 그 중심에 우리가 주목하는 변화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볼 때 단순히 가격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기관들의 전략과 인프라의 변화를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도구와 자본이 어떻게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역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립토의 기술과 철학, 예를 들어 24시간 즉시 결제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 같은 개념들이 이 새로운 인프라를 타고 다시 월스트리트로 역수출된다면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월스트리트가 크립토를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크립토가 월스트리트를 바꾸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변화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겠죠?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